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용매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고분자 물질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에틸렌 자공기가 있고 산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킬기와 알킬기 사이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랍니까? 에테르 물질이라고. 에테르 자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따라서 뭐라고요? 폴리에테르다. 그래서 폴리에테르가 주로 이렇게 리튬이온과 같은 전해질 염을 용해시키는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리튬 폴리머 전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저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단점은 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물처럼 H+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쓸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최대 장점은요. 기본적으로 3V 이상의 고전압을 얻을 수 있고 거기다가 재료가 워낙 밀도가 낮죠.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고전압 그리고 그때 얻을 수 있는 전하량이 커가지고 이 단위 실량장의 전력 생산량이 독보적으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휴대폰이 너무너무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데 근데 배터리가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얇게 만드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얇고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가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 잘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재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2차 전지의 일반적인 특징들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다음번, 6번째 연료 전지가 나오죠. 연료 전지라는 것은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닙니다. 1차 전지는 방전만 되고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납축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그리고 그 앞에 니카드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연료 전지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지, 저 알카라인 전지를 보거나 리튬 이온 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거 뚜껑 열어가지고 뭐 안에다 뭐 집어넣어 줬어요.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전류를 흘려줘 가지고 충전을 하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서 충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캔 자체를 열지를 않죠. 그래서 캔 자체를 열지를 않는다는 것은 산화하는 반응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물질을 따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산화하는 반응이 차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 산화하는 반응할 수 있는 거. 자기 스스로 산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죠. 환원제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전제를 빼앗았는데 산화제라고 하죠. 항상 전지 반응은요. 산화제와 환원제 간의 반응이에요. 그 산화제 환원제를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 마치 뭐처럼? 연료처럼. 그걸 우리는 연료전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연료전지는요. 그 재료가 보통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수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메테인과 메탄올이고 이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학 기본서나 전공서 책에 따라서 수소뿐만 아니라 메테인과 메탄올이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수소처럼 이 효율이 높은 것이 없어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연료전지 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 상용화가 됐어요. 어느 회사인지 알죠? 현대자동차. 저는요, 리튬이온 전지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하는데 별로 안 믿어요. 왜냐면은 리튬이온 전지를 좀 써보니까 휴대폰 써보니까 한 2년 쓰고 나니까 충전 잘 되던가 안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그 전기자동차의 여러분 가격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 통째로 다 갈아야 되잖아요. 캐션.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연료전지 자동차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연료전지 자동차에서는 연료를 계속 마치 여러분들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연료를 차지하는 것처럼 계속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화하는 반응할 때 연료, 수소라든지 메테인 같은 것들이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환원이 되거든요. 수소가 0가에서 몇 가? 항상 이 전지 배터리는 산화가 돼서 산화수가 몇 가에서 몇 가로 되냐? 환원이 돼서 몇 가에서 몇 가로 되냐?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0가에서 몇 가로 됐습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1가로 됐죠. 산소가 0가에서 몇 가로 됐어요? 마이너스 2가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연료전지 반응이 나고 이 수소도 외부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산소도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공급해 주죠. 수소 공급해 줄 때 기체 상태로 가지고 있을까요? 액체 상태였을까요? 액체 상태. 산소도 액체 상태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급해 주죠. 산소나 수소는요. 굉장히 가벼운 것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 봤더니 전지들이 보통 금속이 산화가 됐죠. 금속들이 무거워요? 가벼운 편이에요?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빼고는 다른 대부분의 금속들은 4주기 이상이 전이금속 원석은 무거운 편인데 이거는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전압이 1.2V 정도니까 단위 질량당 생성시킬 수 있는 전압값이 꽤 높은 값에 해당이 되고 그때 여기서
전자가 몇 몰이 이동해요? 4몰이죠. 전자 4몰이면 4몰만큼의 전하랑 4페르데이에 해당되고, 저거를 이제 우리가 그때 전력 생산량, 이제 전하 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하 밀도가 꽤 높은 거에 해당되죠. 단위 실량당, 앞에서 보면은 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게 몇 몰씩 이동하던가요? 알짜로 2몰인 경우가 많은데, 4몰이가 그게 또 2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압도 단위 실량당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하량도 어때요? 4몰만큼, 4페르데이만큼이니까 단위 실량당의 그 전하 밀도 자체도 크고 전압도 높으니까 그때 전력 생산량이 꽤 크구나라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연료전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개고, 보통 많이 쓰는 게 누구 써요? 수소. 수소는요, 단위 질량당에 자기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큰 연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단지 수소 기체 자체가 폭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점인데, 용기, 수소를 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만 잘 개발될 수 있으면요, 그러면은 모든 자동차는 저는 볼 필요 없어요. 연료전지 자동차로 바뀐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때 연료가 되는 수소기체나 산소기체는 어때요? 보통 핵융합 발전을 해서 값싼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결국 이제 저런 것들을 물을 전기분해해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자, 특징 및 단점인데, 연료전지 반응을 봤더니 연료가 되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알조로 누가 생성됐어요? 물이 생성됐죠. 따라서 어떤 환경 오염 물질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자동차가 구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저렇게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인데 그 뒤에서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수증기.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뒷공문이 따라다니다 보면 계속 뭘 마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콜록콜록 마시면서 다녀야 되는데 모든 자동차가 물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자동차에 의한 오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도시 전체가 클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굉장히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연료전지 자동차로 다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및 장점을 봤을 때 1번, 연료전지는요,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포텐셜이 높은 물질을 연료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계속 주입하죠. 따라서 이거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 반응은 다음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다공성 탄소 증거기거든요. 다공성 탄소 증거 안에 수없이 많은 통로들이 있고, 요 수없이 많은 동굴과 같은 이 미로 같은 동굴 안에 누구를요? 금속 촉매를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속을 그냥 코팅하면은 덩어리니까 표면적이 좁을 텐데, 표면적이 작을 텐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미세한 입자로 해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다공성 탄소 증거 안에 있는 저 금속은 똑같은 질량으로도 표면이 굉장히 넓겠죠. 금속이 촉매를 사용되는데 촉매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 산화하는 반응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담으로 이야기하면은 연료전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요 다공성 탄소 증거를 만드는 것이 엄청난 공해 산업이래요. 자, 저거는 화성에서 만들어서 또는 수성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될지 모르죠. 적어도 도시 내부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 거는 그냥 조한길에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200세까지 살고 저는 수명이 좀 줄어들어서 120세까지만 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서 여기 연료전지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3번, 양극에서 수소가 산화되고 음극에서 이 산소가 환원이 되면서 결국 뭐만 생성돼서요? 수증기만 생성돼서 수증기만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경 오염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전개가 되어 있고, 동그라미 4번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하면서 전자가 떨어졌죠. 도선을 따라 쭉 이동을 합니다. 음극에서 환원 반응할 때 전자가 사용되죠. 도선을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양극이 단자 부호가 전자가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음극이 플러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7쪽을 보면은요, 5번째 섹션 전기 분해와 전해 전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냐면은요,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갈바닉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갈바닉 전지, 연료전지 다음에 원래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부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식과 부식의 방지가 있는데, 부식의 방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부식의 방지 방법 중에서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책을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극화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학 추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가지고서 공부하기로 하시고, 우리는 바로 전기 분해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갈바닉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갈바닉 전지죠.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거 설명하고 그리고 부식까지가 전부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전기분해라는 일을 함으로써 일으키는 장치인 전기분해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전기분해를 줄여서 뭐랍니까? 전분, 기해, 기분, 전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해 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갈바닉 전지는요. 자발적으로 그 반응이 일어나요. 따라 델타 G 값이 음수죠. 원래 델타 G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NFE잖아요.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될까요? 양수죠. 그리고 전해 전지는 그 반응 자체는 원래 비자발적이에요. 델타 G 값이 양수죠. 이게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뭘까요? 음수이죠. 그래서 그 산화하는 반응을 합한 전위 값은요. 음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지가 사용되다가 전지가 완전히 방전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Dead battery. 뭐라고요? Dead battery. 자, 죽은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은 전지가 되면은 델타 G 값이 제로. 그리고 그때 전위 값은 당연히 0이죠. 이게 0이라는 건 이게 0이고, 그걸로 이게 0이라는 것은 이게 0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전해 전지는요,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원래는 산화하는 반응이 비자발적이지만 외부에서 일을 해줘요. 그 일을 뭐랍니까? 일렉트로리시스, 전기 분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에 해당이 되죠. 전해 전지에서도 항상 양산이에요.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 음극에서는 화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 음극이 단자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양극이 단자부호가 플러스죠. 좀 다르죠.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던 갈바닉 전지는 양극이 뭐였어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떨어져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전해 전지는 양극이 플러스고 음극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양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일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전해 전지에서의 주체는요. 자기 스스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전지라든지 그걸 우리가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또는 전압 공급 장치라든지 전류 공급 장치라는데 그것이 산화하는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전원 공급 장치가 누구를 산화시키냐면요. electron rich. 주로 누굽니까? 음이온을 산화시켜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자를 줘요? 너 가난하네. electron poor. 이렇게 해서 전자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기분해에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외부 전원 공급 장치죠. 걔가 누구라고요? 홍길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홍길동은 가난한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돈 내놔! 500원. 빼앗아가서, 너 왜 이렇게 부자야? 돈 줄게. 500원. 이게 아니고 어때요? electron rich. 너 부자네. 그리고 물론 그건 문제래. 부자한테 무조건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은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부자한테 기부 좀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도네이션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이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그냥 부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번에는 뭐가 아니라 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일렉트론 리치한 음이온에 대해서 전자를 빼앗아서 일렉트론 푸어한 양이온에 대해서 전자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음이온이 산화가 되고 양이온이 전자를 받는 화는. 근데 물은요,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화는 될 수도 있다. 그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잘 적혀 있죠. 동그라미 3번 적혀 있는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산화시키는 화는시키는데 산화 반응도 두 개가 경쟁하는 거예요. 화는 반응도 두 개가 경쟁해요. 그러면 누구를 산화시킬까요? 표준 산화 전위 값이 큰 거를 산화시키고 또 누구를 환원시킬까요? 표준 환원 전위 값이 큰 거를 환원을 시킨다.